네, 9월 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신규 발생 확진자는 188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7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644명입니다. 신규로 173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4,786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하거나 중증 환자는 총 154명입니다. 어제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오늘 12시 기준의 통계 상황입니다. 먼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1139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연령대 기준으로 볼 때 60대 이상이 40.6%로 463명입니다. 또한 2차 이상의 추가 전파 발생 장소가 총 27개소이며 확진자는 191명입니다. 2차 이상의 추가 전파 발생 장소 중에는 종교시설이 11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 21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462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도 2차 이상의 추가 전파가 발생한 장소는 11개소이고 확진자는 총 118명입니다.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추가 전파 장소 중에는 역시 종교시설이 8개로 가장 많고 기타 의료기관이 2개소, 직장이 1개소 등입니다. 동작구 진흥글로벌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4명이 추가되어 현재 총 34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강서구 항공보안업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로 발견됨으로써 총 1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서초구 장애인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현재 감염 경로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총 17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광명시 나눔 놀이터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총 20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성남 BHC 신흥수진역점 관련하여 9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총 6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가평의 리엔시 CC 골프장 관련하여 9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3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총 누적 확진자는 4명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청양군 김치공장과 관련해서 지난 9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19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순복음 대전우리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누적해서 총 18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는 건강식품 판매 모임과 관련해서 지난 8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서 누적해서 15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한 오피스텔 관련해서 8월 3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5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검사 건수가 19,033건으로 나타나서 이전 2주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검사 건수가 증가하였고, 특별히 최근 3일간, 즉 9월 1일 이후부터는 매일 2만 건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별 확진자는 국내 집단 발병이 41.1%, 조사 중인 사례도 24.4%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검사, 그리고 증상이 있거나 또 방역 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안내받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사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유입 사례로 어제 총 7명이 발생하였고, 추정 유입 국가 중에는 미국이 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별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 및 러시아로부터 출항하는 선박 중 선원 교대 등으로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해당 승선 선원은 국내 입항 시에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 제출자 중에 이후 국내에서 검사했을 때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외교부를 통해서 그 음성 확인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8일부터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부적정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 치료와 관련입니다. 혈장 치료제 개발과 관련하여 총 2,117명의 완치자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고, 이 중 실제로 1,581명의 혈장 모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8월 27일 이후 대구시의 신천지 신도 참여 현황을 보면 공여자가 894명이고 이 중에 실제로 혈장을 공여하신 분은 684명입니다. 모든 혈장 공여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실제로 혈장을 공여해 주신 완치자분들께도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 및 위중, 중증 환자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329명의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320명으로 97.3%이며 연령대별 치명률은 80세 이상이 20.07%로 가장 높습니다. 오늘 현재 위중증 환자는 154명이며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37명, 70대가 63명으로 가장 많고 60대도 3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 및 의료기관으로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서 특별히 종사자 그리고 시설 관리자분들께 주의사항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러한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분들은 다중이용시설에 방문을 하지 말아주시고 여행이나 모임 등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근무하시는 중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분들은 시설에 대해서 또 의료기관에 대해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손잡이나 문고리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 소독을 자주 해주시고 에어컨 가동 시에도 수시로 환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사례와 관련하여 최근 신고된 주요 사례에는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내에서 공동 식사 그리고 샤워실 공동 이용 등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사례가 신고되었고, 또한 동호회 회원들의 선상 낚시 중
마스크를 벗고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또한 식사도 함께 하는 등 집단 감염 우려 사례가 신고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 방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코로나19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불효불급한 외출이나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불가피하게 외출하실 경우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실외에서도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역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의 착용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등 제대로, 그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는 등 거듭 제대로 된 착용 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발생, 특별히 오늘 발생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상보다 비록 빠른 감소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 그리고 긴장, 특별히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인내, 그리고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도 역학조사와 추적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노력, 또한 역학조사관들의 헌신이 일단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는 주말 이후에는 더욱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효과도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온 국민의 단결력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노력이 성공을 한다면 또 한 번의 억제 경험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세계도 더욱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종전에도 그랬지만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감소하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동안 조용한 전파 등을 통해서 추가 전파의 속도가 붙는 데 반해서 추적조사나 검사, 격리 치료로 유행의 불을 끄고 피해를 수습하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소모되고 따라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순간의 방심이나 소홀로 집단 감염과 유행이 커진다면 방역망과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고 그 대가가 너무나 클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공든탑을 바로잡는 과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긴장감과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고 저희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거리두기를 계속 지속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며 손 위생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망 내에 관리가 가능한 수준, 즉 미분류 사례를 매우 줄이는 방향으로, 그럼으로써 역학조사가 바로 이루어지고 추적 관리가 가능한 지난 4월 중하순 또는 적어도 지난 7월 중순경 정도의 발생 규모까지 되돌려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시는 인내와 희생, 책임감과 연대는 반드시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리나라가 가진 방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이것 자체가 바로 K방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국민들께서 나만의 방역 아이디어를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출퇴근을 피할 수 없는 직장인들이 사무실의 개인 자리나 자기 차량에서 도시락과 배달 음식을 드시면서까지 유행 억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국도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유행 차단과 생활 방역을 정착시키는 데 잘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병관리본부의 국민소통단 중 한 분께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직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마스크는 가장 가볍고 확실한 방역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국민들께서 방역대책 본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와 저희 방역당국이 총력을 다해서 코로나19 환자를 계속 추적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